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청년목세 비례대표 국회의원 장하나입니다. 최근 모 부대에서 종북 세력 실체 인식 집중 정신교육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장병들에게 종북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것을 진급이나 휴가에 반영한 일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모 대위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후 상관 모욕죄로 기소된 바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군 반입 금지 도서를 과도하게 지정해서 오히려 이 책들이 날개에 돋친 듯 팔렸던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나 장병 대상 투표 동료 사건으로 군이 지나치게 이명박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들끓었던 지난 5년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난 군 조직이 얼마나 기형적이고 가치 편향적으로 허물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 개원 후 제가 접하게 된 여러 정부 부처 가운데 국방부만큼 불투명한 기관이 없었습니다. 국방부와 군 조직은 필요 이상으로 조직 보위 논리와 기밀주의에 꽁꽁 갇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98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군인 사망자 수가 173명에 이르는 평시 군인 사망자 수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아직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국회의원이자 여성 국회의원인 제가 국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이 자체가 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이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합리적인 군 조직으로 재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OECD 국가 가운데 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군을 전역하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을 역임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선 출신의 콜린 파월 전 미 국무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을 하지 못했고 반면 럼스펠드 전 미 국방부 장관은 군 출신이 아님에도 대통령을 바꿔가며 2번씩이나 국방부 장관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군복을 벗은 지 30초 만에 국방부 장관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군 출신 장관이 마치 당연한 일인 양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개혁이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첫 질문은 국무총리께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총리 본인이 쓰신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지난 2월 21일 총리께서는 국무총리실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 논란의 안타까움이라는 제목의 위와 같은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해군기지와 함께 건설하기로 하였던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규모가 사실상 15만 톤급 크루즈가 세계에 7척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동시에 2대가 제주에 들어오는 건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반면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한 아세안 제주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주 민군복합항을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해양공원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총리님께서는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이 어떤 현실성이 없고 좀 불합리하다는 점에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죠. 그 내용을 잘 보시면은 크루즈 선박 15만짜리 2대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만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현실적으로 15만 톤짜리가 세계에서 지금 현재 7대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에 한꺼번에 2대가 들어오는 일은 극히 상정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부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글을 쓰셨더군요. 근데 그러면 동시에 2대도 접안할 수 없는 15만 톤급 크루즈 2대 그 규모로 크게 민군복합항을 설계했고 그거로 당위성을 얻으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국방부 해군하고 제주도하고 3자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5만원짜리 크루즈 선박이 2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제주가 말하자면 관광지로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또 크루즈 산업이 더욱 발전하면은 뭐 2대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네. 뭐 저 역시 국민이자 제주도민의 한 네. 사람으로서 네. 사실상 제주도민들은 15만 톤급 2대 저반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민항 개발이 지역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예. 그 때문에 해군기지의 그 어떤 입지 선정에 그 동의를 예. 했던 도민들도 많은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사실이 실제로는 일어나기 아주 힘든 그걸 상정을 하고 그 좀 도민들을 호도했고 뭐 달래기식 선심성 공약이 아니었나, 이런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이 사업이 제주 민군 복합항 사업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고 해군기지가 필요를 해서 해군기지 사업으로 당초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에서 말하자면은 이제 군사 시설이 또 해군기지가 국가안보상 필요다 해서 들어온다 한다면은 그에 대한 어떤 좀 다른 이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국회에서 예결위에서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민간 부분에 어떤 부분을 가미를 해서 제주도 발전에 이익에 도모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크루즈 선박을 거기에 이제 접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이 이제 바뀌어오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신다면은 장 의원께서 또 그 경위를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제주도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총리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15만 톤 2대가 동시에 접안한다는 것이 국민을 호도했다는 제 의문은 아직도 명확히 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는 뉴욕타임즈의 기사이고요. 밑에는 그 위키리크스에서 폭로했던 주한 미국 대사관의 문건입니다. 일단 위 내용을 보시면 제주 해군기지는 한미 동맹을 통해서 장거리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보도되고 있고요. 아래 그 주한미군 대사관 문건에는 제주 해군기지가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길목에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시각에서의 그 이상적인 위치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 기사는 총리님께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난 2010년 6월 G20 정상회담 기간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일본 후텐마 미군 기지를 한국에 이전시킬 용의가 있다, 이런 깜짝 제안을 했다고 일본 최대 발행 월간지 문예춘추에서 보도했던 그 원문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지금 처음 봅니다. 이 기사를 처음 보십니까? 예. 네. 아까 기사의 제목은 제가 적인칭이 1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프 레코드 공개, 이명박이 후텐마 한국 이전을 극비 제안했다. 그리고 부제는 지극히 중대한 제안을 일본 정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0년 6월 G20 정상회담 도중에 대통령이 오바마에게 미일 동맹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빠질 경우 한국 국내의 군시설을 미국에 제공하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얘기를 했고, 당시 엄청난 공분을 샀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총리가 이 사실을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예.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참여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현 정부에서는
플러스해서 이제 크루즈 선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해서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지 이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문서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네. 네, 당시 청와대에서는 사실무근이고 완벽한 소설이라고 해서 아예 입장 표명을 정리를 했지만 문제는 저 문예 침투의 정정 보도를 하거나 이런 요청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런 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만약 그런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이건 어떻게 이제 국방부나 또 관계 부처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이게 돼야 되는 문제지. 지금까지 아무 그와 같은 내용이 진전되는 것은 없고 대통령도 말하자면 몇 달 후에 이제 그 임기를 마치시고 물러날 뿐이기 때문에 지금 저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설사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후임 정부가 행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저런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떤 가시적인 노력도 지금 하지도 않고 있거니와 뭐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걱정, 우려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어도 저런 보도가 났는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을 안 한 것은 외교적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많은 이제 언론, 신문이나 잡지에 여러 가지 상상이나 또 왜곡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정부가 나서서 그걸 예리 챙겨서 정정보도하고 하는 것보다도 그 우리의 입장은 어떤 거다 하는 밝히는 정도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당시 저것은 민주당 김동철 의원께서도 저게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그 어떤 비판이나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그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안이하게 답변하시니. 네. 이게 정부에서는 분명히 그건 사실 무근이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그걸 인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최대 발행 월간지입니다.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언론이고요. 그런데도 정정보도를 안 하셨다는 게 저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금 2010년 해군에서 발간한 제주 해군기지 109에 대한 시설공사 시방서의 일부입니다. 이 문건은 사실 오늘 처음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이고요. 지난 5년 동안 제주 해군기지 어떤 반대운동을 했던 분들도 전혀 접할 수 없었던 그런 자료입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설계 적용란에 CNFK 요구 조건에 따라 설계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CNFK가 뭔지 아십니까? 네,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다음 질문은 제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님께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신 대로 CNFK의 요구 조건에 따라 설계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CNFK가 무엇입니까?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한국말로 하면 잘 알겠는데. 주한 미 해군 사령관입니다. 예. 지금 설계 시방서에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의 요구 조건대로 설계했다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 영토소와 자주 국방의 목적으로 지어진다고 지금까지 해군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까지 우리 해군이 갖추지 못했던 전략 기동 함대를 배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KDX급 이 대형 함도 수심의 깊이를, 그러니까 항구의 수심 깊이를 12m만 되면은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17m 이상을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 화면 봐주시죠. 설계할 때 대상 선박이 저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크루즈 민군 복합항을 건설하겠다는 이유로 상정했던 15만 톤 크루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CNB 항공모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CBN 항공모함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이 대형함 KDX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항공모함 그리고 CBN이라는 것
저거는 어떤 용어입니까? CVN 항공모함. 그 항공모함 톤수가 여러 개 급이 있는데 네. 그중에 CVN급이라는 겁니다. 네, CVN은 핵추진 항공모함이고요. 저기 나와 있는 한 10만 톤 내외의 그 항공모함은 미국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전 세계 단 10척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대한민국 해국도 그 CVN을 보유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제주 해군기지는 CVN이 정박할 수 있는 수심으로 그리고 그 규모로 설계되고 시공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주한 미 해군사령부의 요구 조건을 따르고 있습니까? 저 문건은 제가 아직 보지 못한 문건입니다. 단 해군 기지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 협약에 의해서 어느 함정도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둔은 할 수 없으나 일종의 기능 장애가 났다든지 수리는 저기서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어떤 경우라도 피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항공모함이라 하더라도 일시적 정박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김건희 장관께서는 2011년 7월에 저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해군기지에 올 수 있다면 오겠지만 미국 항공모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들어올 것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저런 말씀하신 기억 나십니까? 미군 기지를 겸용한다는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정박은 어느 배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중국 선박도 가능하고 어디 선박도 가능합니다. 지금 제주 해군기지가 정말 우리의 그 전략 기독 함대를 거기서 가동을 하기 위한 부두라면 수심을 12m 정도만 파면 되고요. 거기서 5m를 더 판다는 것은 엄청난 공사 비용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만 톤 크루즈 2대가 동시에 접안한다는 것도 사실은 항공모함이 들어올 규모로 지어야 되는데 정당성을 확보할 길이 없으니까 말을 끌어다 맞춘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와 해군 그리고 정부는 이 제주 해군기지가 미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여 있지만 설계가 주한미 해군사령부의 그 요구 조건에 따라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밖에 갖고 있지 않은 항공모함이 정박한다는 게 저렇게 공사시방서에 있는데도 저건 무관한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하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크루즈 선박이 들어오는 것과 항공모함은 결부를 시킬 수가 없는 것이 아까 총리님께서 설명을 했지만은 민군 복합항로로 나오면서 크루즈 선박이 제기가 됐고 거기서 군에서 수용을 해서 민국 복합항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크루즈 선박 얘기는 저도 이제 안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주 해군기지가 자주국방과 영해수호를 위해서 지어지고 있는데요. 예. 왜 우리 국민의 예산으로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있는 규모로 설계하고 시공하면서 예산 낭비가 돼야 됩니까? 그것은 기존의 부산항에도 미국 항공모함이 1년에 두세 차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평택항은 수심이 얕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까 어느 선박이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모든 군함에 어떤 저런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처럼 좀 말을 좀 속이시는 것 같은데요. 평택항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 해군기지가 아주 항공모함에 최적화된 이런 요구 조건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공사가 강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시방서에 12m에서 17m라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파악을 해보고. 알고 있지 않아도 눈으로 방금 보셨지 않습니까? 해군이 발간한 장복. 네, 저 문서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 문건이 사실이라면 확인해 보시고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만 보유하고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되고 시공된 것 올바른 일입니까? 타당합니까?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일이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선박이든지 들어올 수는 있다. 이것은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국회에서도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방선 문제는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군과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5년 이상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방부가? 미군은 미군 배가 여기에 영구 주둔하지 않습니다. 한미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주둔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 해군기지를 짓는데 주한미 해군 사령부에서 요구 조건을 내걸고 거기에 맞춰서 짓냐는 거 아닙니까? 예산 낭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보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5년 동안 제주도민들은 이거 미군 기지랑 상관이 있다. 왜냐면요, 이게
알지 못한 지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의 일반 도민들의 주장이 아니라 외신에서 늘상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언론만 이를 똑바로 보지 않고 한미일 호주까지의 군사 동맹이 더 과학화되고 있고요. 펜타곤도 지금 아시아에 미 해군의 60%를 아시아 해양에 배치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한국 정부만 미군과 무관하다고 늘상 주장해왔던 겁니까? 저런 증거가 있는데도 변명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 한미가 같이 활용하는 군함이라면은 한미 간의 소파 협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협정이 같이 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소파 협정 당 원하면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근데 왜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는 규모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해군기지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미군과 무관하다고 했는데 지금 일반에게는 처음 오늘 공개된 문건인데요. 왜 주한 미 해군 사령부가 깊이 팔아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돈 많이 들여서 지었냐 이겁니다. 사실관계 파악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걸 요구할 리가 없는데 어쨌든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요구할 리가 없는데 왜 해군 문건에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마지막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최근에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각 군에서 종북 세력, 실체인식, 집중, 정신교육이 실시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문항입니다. 지금 좀 짧게 축약이 되어 있는데 제가 원래 문제를 읽어드릴 테니까 국방부 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북 세력, 실체인식 평가 문제 단답형 5번 문항입니다. 종북 세력은 1972년 유신체제하에서 사회주의적 건설 목표를 음닉한 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무엇을 빙자하여 세력을 확산을 기도했다. 이게 문제고요. 단답형입니다. 저기 들어가 옳은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전 내용을 잘 처음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많은 군장병들이 저러한 종북 시험을 보고 있고요. 간부나 병장은 80점 이상 꼭 맞아야 하고 상병은 70점 이상 맞지 않으면 저러한 시험을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 문제의 정답은 반독재, 반유심.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 있는 반독재, 반유심 문제 수색에 헌신했던 우리 민주통합당의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께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제가 종북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분명히 다르고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국방부 장관이 제대로 관리 감독 못하니 군에서 저런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이 있으시겠습니까? 종북 세력이라는 것은 현 안보 상황에서 군에서는 분명히 실체를 인식해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적에 저렇게 오해를 살 만한 문제는 하지 말아라 하고 바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실세된 문제니까 사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문제는 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저 문제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 해석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민주화 투쟁했던 의원님들이 종북 세력입니까? 그건 종북 세력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사과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각급 부대에게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라.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마라 하고 지시를 이미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확인한 결과 2개 부대에서 그런 문제가 출제됐다고 해서 바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네. 시정 조치를 했다는 건 잘못 인정하신 것 같은데요. 사과하십시오.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 조치를 제가 했고, 그걸 가지고 오해를 했다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사과해야 될 내용을 말씀 못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방부 장관은 이후에 시정 조치로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책임자 문책을 하시고요. 정식으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했던 우리 민주화 수사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종북 세력과 민주화 투쟁 세력은 구분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민주화 세력을 폄훼하거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 입장입니다. 단
종북 세력의 폐해가 너무 심하니 군에서 분명히 교육시켜야 된다. 이것은 제가 강조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예, 장하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 마지막으로 서울 양천갑 출신의 새누리당 길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